지난 20일 올라온 이 기사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는 판결문 분석과 더불어 민희진 자너도 대표이자 현 OK 레코드 수장이 과거 BTS 멤버인 비와라는 카톡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커뮤니티가 그래서 이걸 갖고 시끄러워요. 주인이 먹잇감을 던져주니까 공들였던 하이에나들이 허겁지겁 주워먹고 있는 그런 형국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기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기사에서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적었죠. 그런데 이 재판 기록은 지금 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이브가 그렇게 했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게요. 그런데 이 카톡 내용이 기사로 먼저 나온 겁니다. 이상하죠. 일각에서는 민 대표가 공개했다,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굳이 이걸 공개해야 할 실익이 있나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2년 전에 이 사건의 시작도 사실 카톡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또 카톡으로 시작된 2차전.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중 심정입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항소를 중개하고 있죠. 그런데 항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등장한 게 바로 카톡 기사입니다. 근데 이 장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의 처음 시작도 카톡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이 카톡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죠. 맥락을 자르고 짜깁기 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 때에도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카톡이니까요. 실제로 대중은 자극적으로 편집된 내용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반응했었죠. 그리고 그 카톡들은 재판에도 제출됐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판사는 제출된 내용을 원문 형태로 전문을 읽었죠. 그리고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재판은 가처분이 아니고 본안 재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민희진 대표 승소. 민 대표가 260억의 풋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 1심에서는 카톡 프레임이 결정타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다시 카톡이 등장한 건데요. 이번 카톡은 비와의 카톡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이야기들 보면 묘해요, 이게. 재판을 방청한 번이들, 그러니까 뉴진스 밴드에 의하면 본 재판장에서는 이 카톡이 언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그룹이 뉴진스 컨셉과 비슷하게 데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락이 대충 보이죠.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안 느낀 게 아니다, 라는 정도의 점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판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면 마치 엄청난 문제처럼 이야기가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재작년에 하이브가 민 대표를 감사한 이후에 처음에 공개한 것도 바로 민 대표의 카톡이었는데요. 포렌식까지 해갖고 거의 10,000회의 공개를 해버렸죠. 그때는 폭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를 지키기로.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죠, 언론들이. 근데 지금은 동의 없이 카톡을 제출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같은 카톡인데 어떤 거는 폭로고 어떤 거는 범죄자 취급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남습니다. 이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이돌. 아무리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판 위에 장기 말처럼 취급되는 존재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전략으로 쓰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사에다가 씁니다. 그 사이에서 당사자는 또 논쟁의 도구로 전락하기 마련이죠. K-팝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식이 여전히 업계를 움직이고 있다면 이 산업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빨리 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구조 위에 쌓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약과 증거가 오가고 밖에서는 카톡과 기사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항소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또다시 카톡으로 시작된 2차전. 실패한 방법으로 그들은 과연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찌질하고 유치하고 야비하면서도 승리에만 집착하는 일명 개저씨들에게 또 한 번 잠들게 될까요? 이와는 별개로 잘 나가던 한 그룹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식을 줄 모르는 독선적 지배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거기에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